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사림이라고 하는 집단은 고려의 마지막 충신인 정몽주의 학통을 이은 집단입니다. 이 사림이 선조 때 정치의 중심 세력이 되는데요. 그런데 사림이 집권한 이후에 하나로 유지되지 못하고 다시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 출발점은 바로 심의겸과 김효원이라는 인물이었는데요. 심의겸을 지지하는 세력이 서인이 되고 김효원을 지지하는 세력이 동인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지게 된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심의겸이 누구인지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조선의 13대 왕이 명종의 왕비는 인순왕후 심씨였습니다. 그리고 인순왕후의 남동생들이 있었는데요. 그 남동생이 바로 심의겸이에요. 그러니까 심의겸은 왕실 외척이라는 막강한 정치적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서 심의겸이 김효원과 충돌하게 됐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윤원영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윤원영은 명종의 어머니인 문정왕후의 동생입니다. 외척으로서 당시에 최고의 권세를 누리고 있었던 권력가인데요. 하루는 심의겸이 공무로 윤원영의 집에 갔다가 그곳에서 김효원의 침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의 상황을 연려실기술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심의겸이 속으로 김효원을 비루하게 여기며 말하기를 어찌 선비로서 권세가의 집에 빌부터 살 수 있는가? 김효원은 절개 있는 선비가 아니구나 하였다. 그러니까 권력가의 집에 빌부터 사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오해를 한 거죠. 아, 이놈은 권세가에게 빌붙는 비루한 선비구나. 근데 당시 김효원은 윤원영의 집에 빌부터 살았던 게 아니라 가까이 지냈던 윤원영의 사위인 이조민을 따라서 잠시 머물렀던 것이었는데요. 심의겸은 이때 김효원의 침구를 발견하고 권세가의 빌붙은 비루한 선비로 오해를 한 거죠. 그러면 김효원은 당시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그림은 김효원이 쓴 글씨인데요. 김효원은 퇴계 이황과 또 남명조식으로부터 수학하면서 촉망받는 젊은 학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김효원을 따르는 젊은 학자들이 많았는데요. 당시의 상황을 연려실기술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후 김효원이 장원급제하여 명성이 높아져 선비들이 김효원을 이조전랑에 여러 번 추천하였으나 그때마다 심의겸이 번번이 방해하여 6, 7년 만에야 전랑이 되었다. 그러니까 김효원은 장원급제까지 한 촉망받는 인재였지만 심의겸의 방해로 무려 6, 7년이나 요직에 오르지 못했던 상황이죠. 심의겸은 김효원이 윤원영의 집에 식객이었다는 이유로 그가 요직에 등용되는 것을 막았던 겁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데요. 이 때문에 김효원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두 심의겸을 미워했다고 해요. 김효원이 심의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심의겸은 기질이 거칠고 심성이 고지식해서 중하게 쓸 수 없다. 이후 김효원이 이조전랑이 되었을 때 심의겸의 동생 심춘겸이 그 후임으로 추천되자 김효원이 외척이라는 이유로 거부를 하거든요. 그때부터 공개적인 정치 싸움으로 번집니다. 마침내 두 집단이 갈라지게 되는데요. 선조실록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효원과 심의겸의 두 당이 원수처럼 서로를 공격했다. 이 갈등은 조정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선조실록은 당시의 분위기를 이렇게 적고 있어요. 최근 심의겸과 김효원이 서로 헐뜯고 대립함으로 사림이 떠들썩합니다. 이때부터 동인과 서인이라는 명칭이 생기게 되는데요. 당시에 심의겸의 집은 도성 서쪽 정동에 있었고 김효원의 집은 동쪽인 건천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심의겸을 지지하는 파를 서인이라고 부르고 김효원을 지지하는 파를 동인이라고 불렀어요. 이때부터 동인과 서인의 명칭이 등장했고 조선 붕당 정치가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당시 동서분열의 성격을 실록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노성하고 경륜 많은 자들이 주로 서인이 되었고 연소하고 예리한 자들이 주로 동인이 되었다. 그래서 경험이 많은 중진들은 대체로 서인, 심의겸을 지지했고요. 젊고 날카로운 신진들이 동인으로 모인 것이죠. 이렇게 시작된 동인과 서인의 분열은 이후 조선 정치 전체를 흔드는 분당 정치의 출발점이 됩니다.